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루아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오셔서 몇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순서대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군대에 있었던 일은 전에 쌈무이님한테 그 인터뷰를 했던 그 혹시 그 주임원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네네. 그 주임원사님이 그 생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잠깐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제가 이거는 이제 선임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걸 직접 겪은 김중이라는 그 형은 나중에 후에 저한테 만나서 이 얘기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밤에 그 당직 부관들이 이제 야간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관으로 있던 김중희가 이제 야간 순찰을 돌다가 한 번 돌고 내려와서 내무반에 이제 앉아 있다가 다시 또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군인 같으면 한 번 하고 오면 귀찮아서 쉬고 있던가 아니면 딴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약간 FM 군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 한다거나 그 부사관인데도 휴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가가지고 그 휴가 계획서를 쓴 대로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 형이.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잠도 안 오고 해서 그 형이 이제 한 바퀴 더 순찰을 해야겠다, 산책할 겸. 그래서 이제 혼자 랜턴을 두고 나갔다고 해요. 그 옆에 이제 당직병도 자고 있고 군대는 이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깨우기도 미안해서 혼자 이렇게 랜턴을 들고 나가서 한 바퀴 쓱 돌아봤대요. 저희 이제 부대가 맨 그 변두리에 있는 창고와 이 병기과가 있는데 그쪽이 약간 요주의 장소예요. 음, 평소에도 이제 병사들한테서도 이제 말이 나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되게 음침하기도 하고 구석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두운 부분에 속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문제의 장소로 걸음을 떼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그 창고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래서 랜턴을 비추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고 해요. 걸어가니까 그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보통 이 시간에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군대에서. 예, 다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걸음을 떼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남녀의 대화 소리가 확실했대요. 어디서 나고 있었냐면 그 창고 안에서 남녀의 대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참 군인이었던 김중희 형은 창고로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귀를 기울여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여자가 남자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남자는 약간 위로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김중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저기 저 중대에 새로운 그 신규 하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니 얘가 몰래 군대에다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몰래 여자친구를 이렇게 숨겨놓고 여기서 이제 뭐 비밀 데이트 같은 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음, 근데 이 김중희는 되게 FM대로 행동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군 규율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이제 딱 잡으려고 이제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냐면 그 형 말로는 대충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제 여자가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 오빠가 자꾸 나만 탓하더라. 그래서 나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아 그래? 아 너 되게 힘들었겠다. 아, 내가 위로해줄게. 그 사람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대화 소리였대요. 그래서 이제 김중희는 확신이 선 거죠. 아, 얘 여자친구를 갖다가 원래 숨겨놓은 거구나. 너네 죽었다 이제. 이거는 내가 바로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문을 이렇게 쾅쾅쾅 두드렸대요. 음, 쾅쾅 두드리면서 야, 이 자식들아, 너 지금 여기서 안에서 너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너 그 뭐야 새로 그 부임한 뭐 누구누구 하사지? 너 지금 여자친구 거기다 두고 군대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네.
그러면서 쾅쾅쾅 계속 두드리니까 되게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말소리가 안 끊겨요. 그러니까 이 김중희가 밖에서 소리친다는 거는 뭐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둘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뭐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또 남자가 아 그래 아 힘들었겠다. 아 그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계속. 그러다가 민중이가 계속 막 너네 이 자식들 뭐 어때? 지금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빨리 문 안 열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음. 군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자물쇠를 잠가놔요. 음. 이 쇠사슬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긴 신 같은 거. 예, 그걸로 이제 문을 감아가지고 되게 큰 쇠로 된 그 자물쇠로 잠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철컹철컹 하면서 김중희가 이걸 보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어? 창고는 자물쇠가 밖에 있는데 얘네 어떻게 들어갔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음. 그리고 창문도 방범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창고는 잠그면은. 그 사실을 딱 안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안에서 잠깐 말소리가 끊겼다가 여자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빠 아까부터 쟤 왜 자꾸 우리 얘기 듣지? 그리고 남자가 아 그러네 아직도 안 갔네 오빠가 나가서 혼내줄까? 이러고 말소리가 탁 끊겼대요. 어. 그래서 이제 김중희가 아 그 순간 아 요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중대로 뛰쳐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비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병사들도 몇 명도 들었고 어. 이제 부사관들도 몇 명이 들었었나 봐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할 수가 없었대요. 그 형은 원래 되게 완벽주의자라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걸 아마 알리기 싫었을 거예요. 창피해서. 아.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음날 그 주임원사님이 오셔서 직접 그 김중희한테 가서 물어봐요. 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중희가 이제 얘기하기를 어제 내가 뭐 순찰을 도는데 창고에서 남녀 목소리가 들리길래 음. 내가 이거를 위해 보고하려고 그 상황을 잡으려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물쇠가 밖에서 잠그는 거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더라. 음. 그래서 이제 주임원사님이 아 그래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그 자물쇠 문을 따고 그 안에 라디오 같은 거라도 누가 틀어놨나 한번 보고 와라. 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실제로 병사 몇 명을 거느리고 거기 창고를 가서 이제 물건을 하나씩 다 찬찬히 관찰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라디오 같은 것도 없었고 소음이 날 만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고. 네,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야. 지금 채팅창에 어떤 네. 분께서 혼자 두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임. 뭐 이런 의견도 내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형을 제가 그 마지막 그 동원훈련 때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얘기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물어봤죠 제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그 너무나도 그 형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뭐죠? 자기가 그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걸 본 거다. 네, 내가 되게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그런 헛것을 듣고 헛것을 경험해서 겁을 먹었던 거다. 그러면서 되게 그 기억을 창피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형님한테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네네. 앞으로 조금 간헐적으로 정신이 조금 나약해지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셔서 쌈무에 제보를 하시고 또 상품도 타시고 그러면 안 되겠냐. 한번 부탁을 한번. 아,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네, 농담입니다. 농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음. 등교를 하고 아침에 수업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뭐 수업 시간이 끝나면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뭐 한 사람의 자리로 가서 이제 서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음.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이제 등교를 늦게 했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 오늘 뭐 지각했다고 들었는데 저기서 얼차려 받느라 너 이렇게 얼굴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 아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평소 같으면 막 까불거리면서 장난도 받아치고 이랬을 애가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뭔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뭐 나 아무 일도 없어. 이러면서 되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니까 애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뭐 무슨 일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몸이 안 좋냐,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얘기를 꺼낸 게 나 사실 며칠 전부터 그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꿈, 뭐 귀신이라도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꿈에서 어떤 되게 깊은 산속에서 막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인데 내가 그냥 계속 도망가고 있다. 근데 그 꿈을 꾸는 동안에는 되게 불안한 마음과 공포심이 엄청나게 크게 든다. 그래서 널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꿈에서는 분명히 누가 나를 쫓아오는데 이 모습이나 누가 쫓아오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 그래? 근데 그 꿈을 얼마나 꿨는데니까 벌써 4일째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얼굴이 이제 피곤해 보이는 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피곤해 보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야 그거 그냥 개꿈이야. 그냥 액땜 하는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친구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니까 좋은 말들로 이제 포장을 좀 잘 해줬습니다 그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학교가 끝나고 이제 뭐 학교도 이제 같이 하는 사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내일 보자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피곤한 얼굴로 와서는 어제 그 꿈 또 꿨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 뭐 누구 모습이 보이냐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그 전에는 이런 거 안 느껴졌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얘한테 이거를 물어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괜히 애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개꿈인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꿈에 나타나는 거다. 원래 이제 꿈은 뭐 기억들의 파편이라고 하지 않나요? 음. 그래서 그냥 개꿈이니까 야 얘를 위해서 우리 이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소와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제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길래 제가 중간에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건넸어요. 야, 너 이제 그 꿈 안 꾸지? 개꿈이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막 웃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아직도 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미안하다고 했죠. 아, 미안하다. 괜히 내가 얘기 꺼냈네. 아니야, 이 얘기 진짜 안 할게. 그리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음. 그러다가 며칠이 더 지나고 그 친구가 먼저 꿈 얘기를 꺼내게 돼요.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누가 따라온지 보였다. 어떤 여잔데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꿈이 갈수록 나에게서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었었고 결국은 내가 언젠가 따라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꿈이 뭐 하루 이틀 꾸고 그런 시기 때는 개꿈이다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데 얘가 일주일 넘게 똑같은 꿈을 꾸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뭐 무속인한테 한번 가봐라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절에 가봐라, 뭐 교회를 다녀봐라 이런 말부터 이제 각종 이제 안 돌아가는 머리를 이제 쥐어짜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네.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또 끝나고 또 계속 학교 생활이 또 이어졌어요, 평범한. 그러다가 이제 등교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오늘 뭐 누구누구 아직 등교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보고 뭐 친구 오늘 다쳐가지고 조금 늦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다쳤구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1교시가 끝나고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한 손에 새끼손가락에 이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이제 등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기 뭐 이제 물건 들다가 다쳤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꿈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음. 그리고 한 며칠 더 지나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너네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그 꿈에서 결국 날 쫓아오던 어떤 여자한테 잡혔다. 잡혔는데 자기가 막 뿌리치려고 꿈에서 되게 발악을 엄청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잡은 게 새끼손가락이래요. 어? 새끼손가락을 잡았대요. 잡았는데 여자의 인상은 머리가 길었고요. 옷이나 얼굴 같은 것들이 되게 지저분하고 꾀재재했대요. 여자가 그 친구의 손가락을 딱 잡은 채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고 막 되게 불만이 많은 표정 있잖아요. 네. 그런 표정으로 친구한테 막 계속 뭘 막 고리고리 소리 지르면서 따졌대요. 근데 이제 꿈이라서 그 뭐라고 자기한테 하는지 아예 들리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다음날에 아버지와 이제 무거운 그 에어컨이었나? 그 뭐를 이제 옮기다가 힘이 풀려가지고 그걸 바닥에 찧었는데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채로 손이 이렇게 바닥에 찧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새끼손가락에 골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음.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하자면 그 여자가 꿈속의 여자가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곳을 잡았다면 거기가 다치지 않았을까. 하나 더요. 그리고 그 귀신이 되게 자기한테 화를 내고 불만에 섞인 표정이었던 거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묘하네요, 꿈이. 그쵸. 근데 방금 조금 전에 거기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순간 움찔했습니다. 거기요? 네. 아, 네.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었네요. 그죠? 귀신도 그 양심이 있으면 거기는 좀 그렇죠. 그쵸. 네, 거긴 아니겠죠. 거기는 진짜, 새끼. 너무했다. 귀신 새끼. 죄송합니다. 자,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라키님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잘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유체 이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음. 이게 좀 서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살던 방에서 좀 이상현상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잘 자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로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가 자는데 저를 깨웠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침대 밑에서 여자 머리가 쑥 올라오기도 하고 음. 제가 처음 이제 제 방에서 귀신을 목격했을 상황이 제가 누워서 자고 있다가 그 시선을 느껴가지고 눈을 딱 살며시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분 탓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려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 찰나에 본 거거든요. 음. 그 침대 밑에서 뭐가 이제 검은 색깔이 불쑥 이제 솟아오르길래 근데 보통 우리가 귀신을 보면은 되게 짧은 순간에 잠깐 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처럼 되게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그 눈썹까지 보이다가 제가 그 순간에 엄청 놀라서 비명 소리를 내니까 다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처음 귀신을 봤던 그 상황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네네. 아. 그 후로는 뭐 가위에 연속으로 계속 눌리다든가 심하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눌렸었냐면 그때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 아무도 없었었고 저밖에 제가 이제 가위를 겨우 깨려고 침대에서 이제 옆으로 비틀어져 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 다음에 부엌까지 기어서 갈 정도였어요.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물 한 잔 먹고 다시 자고 이랬는데 그 연속 3일 정도 눌리니까 이 방에는 뭔가 있어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증거로 이제 밤에 제가 자다가 이제 거실로 나오면은 강아지들이 자꾸 저를 보고 짖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저녁에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이제 거실로 잠깐 나왔었는데 걔들이 또 저를 보고 막 짖어갖고 그만 짖으라고 막 혼내고 있는데 얘네 눈동자가 저를 보고 짖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어깨 쪽을 보고 짖다가 등 뒤 보고 짖다가 신발장 보고 짖다가 그러니까 내 근처에만 계속 보면서 짖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오싹하고 좀 재수가 없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모른 척하고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방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되고 나니까 이상현상들은 결국에 저한테는 안 보였고 가위도 저한테는 안 눌리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제 방에서 잠깐 낮잠을 자거나 혹은 누워 있으면은 계속 가위에 눌리거나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위에 눌리면은 걔네가 느꼈던 그 상황들이 다 비슷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방에만 오면은 이상하게 잠이 온다. 그리고 위에서 뭐가 약간 나를 좀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잠이 들면 위에서 이상한 그 삐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말소리나 어떤 귀신의 형상을 가위 눌림 도중에 보게 된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 방이었는데 제가 유학생 생활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 해외를 나갔다가 제 방을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유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선물이랍시고 부모님 몰래 그 담배를 한 보루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침대 그 밑에 구석에다가 그거를 몰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잠깐 샤워하고 온다고 하고 그 밑에 내가 준 선물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씻으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이제 딱 한 보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제 얘가 기똥찬 걸 갖고 왔네 이러고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씻고 나와서 야, 내가 아까 그 준 거 어디 갔어? 그래서 네가 아까 그 침대 밑에 놨던 거기 그대로 있어. 너 피고 싶으면 나가서 펴. 이러고 알겠어. 이러고 담배를 이렇게 혼자 걔가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로 엉덩방아를 찢는 거예요. 어. 비명을 지르면서. 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이랬어요.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되게 내가 막 웃으면서 너 왜 그래? 이러면서 하니까 친구 말로는 그 되게 새하얀 손이 그 담배를 꺼내려던 자기 손목을 낚아채려고 그랬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 친구 어머님이 무속인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그 친구한테 목걸이를 줬어요. 어머니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목걸이인데 그거 아세요? 그 목걸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열면은 안에 조그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목걸이. 아, 그 펜던트 같은 건데 사진 같은 거 넣는 거? 뭐 사진도 될 수 있고 근데 밖에는 이제 안 보이게 노출이 안 되지만 안에 조그맣게 뭐 공간이 있었어요. 목걸이가.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제 부적을 넣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넌 항상 이거 차고 다니라. 이래갖고 항상 목걸이를 차고 다녔었는데 얘가 이제 몸에 뭐 거추장스러운 거 얘가 좀 불편해하는 성격이라서 이거 맨날 막 손으로 빙빙 돌리고 뭐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고 다니다가 마침 그날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담배를 꺼내다가 이제 귀신을 목격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왜 제목이 그 유체 이탈이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 유체 이탈에 대한 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지? 영어를 쓰던데 아스트랄 프로젝션인가? 그걸로 이제 훈련하는 방법도 막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관심 있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그때는 이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는 걸 잘 몰랐고 어떤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남자분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매일같이 하는 거를 이제 일기처럼 이제 써서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다가 아 이게 진짜 되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냈거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블로그 분이랑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쪽지로. 한국 분이세요? 네네. 어. 그 40대 어떤 아저씨였는데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아저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되게 좀 이상하고 신기했던 게 자기는 유체 이탈을 해서 집 밖에도 나가고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 주의할 점은 밖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일절 안 한대요. 얘기 걸 생각도 안 한대요. 애초에 그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훈련 방법 같은 것들을 막 알려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훈련 방법을 이제 알려준 토대로 제가 이제 연습을 했어요.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한 3일 동안 정도 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유체 이탈이 되더라고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유체 이탈이 되기 직전에 그 방법을 쓰면은 머리가 되게 심하게 아팠고 참을미에 한 10배 정도 되는 고통이 왔고요. 그리고 구역감이 들 정도로 이제 통증이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눈을 떠보니까 방에 있던 그 천장이 제 눈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되게 짧게 체험을 하고 전 다시 그 돌아갔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건 성공한 게 맞다. 처음에는 원래 다시 금방 돌아가지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상했던 거는 유체 이탈을 했을 때, 그 제가 천장이 보였을 때,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어떤 손이 있었거든요. 내 이마에 얹어져 있던 그 손가락 끝이 제 시야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유체 이탈을 하기 전에 머리에 통증이 심하게 나오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통증이 나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겪은 적이 없나 봐요, 그 증상을. 네, 음. 아예 모르더라고요. 음.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뭐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라고 대묻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왜 머리가 아픈 거지 하다가 이거를 나중에는 잠깐만 체험을 해보고 흥미가 금세 떨어져서 아예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후임 중에 그 귀신을 보는 후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후임의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무속인이십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그 친구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휘파람 부는 소리를 따라했다가 그 순간부터 이렇게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사람은 주위에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빙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음. 그 빙의 현상 중에 하나가 엄청난 두통과 구역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제가 겪었던 이 생각이 나면서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방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깐요. 나한테 이제 빙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죠. 유태이탈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담배를 꺼내려다 귀신이 목격했던 그 친구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분이 제 집을 잠깐 방문을 하셨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 방이 좀 이상하다. 좀 한번 봐주시고 가시라.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오셨던 건데 그분이 이제 오자마자 놀라시면서 진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요? 귀신이. 그 제가 저 이름을 부르고 속삭이고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 침대 바로 머리 놓는 부분에 바로 왼쪽에 이제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상 위에 이제 앉아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딱딱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유체이탈 할 때 머리가 아팠던 이유, 아. 내 이름을 불렀던 거, 바로 귓가에서 들렸던 이유, 이런 것들이 내 머리를 놓는 바로 왼편에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유체 이탈했을 때 그 이마에 얹은 손의 주인공이겠네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나오지 말라고 대신 밀어준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니까 수호령 같은 거. 아,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를 들어가라고 이렇게 누른? 네. 위험한. 아. 하긴 그 상황에서 네네. 굳이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을 필요 없이 네네. 마키님 영혼 대신 그 몸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이마에 손을 얹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오, 야. 그 시야에 보였던 그 손가락 끝에 조그만 습진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나요. 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네네. 친구분의 어머님께서 어떤 방편 같은 건 안 하셨나요? 방편을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자주 뵙던 그 비구니 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께서 부적을 하나 주셨대요. 이 부적을 들고 가서 창문을 닫고 방에서 내 옷가지나 침대, 물건 같은 데다가 이 부적을 태우고 그 연기 냄새를 묻힌다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 연기를 흩뿌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중얼거리네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태우고 나서 방 문을 닫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방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친구 어머님께 그 방편을 이런 식으로 했다 말씀드리니까 그 설명을 해주신 게 이게 이제 그 귀신 쫓는 부적인 게 맞는데 창문이나 방문을 닫으라고 한 건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 한 거고 연기를 이제 피우면 귀신이 이제 자결통을 느낀대요. 그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도망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소멸된대요, 그냥. 그래서 그 부적이 아닐까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소멸시키는 방편을 택하셨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방편을 엄마가 하고 제가 이제 연기가 다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모르고 문을 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랑 어머니 무속인이신 그 친구랑 그리고 또 다른 친구랑 그 무속인 아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어머님께서 들어오지 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친구한테 너는 어깨에 이상한 걸 달고 왔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어디서 잡귀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어디서 잡귀를 데리고 왔어?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칼이 많은 집을 처음 봤는데 그 이제 무속인 분들 이제 막 춤을 추실 때 막 쓰는 이렇게 막 도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 화려하게 생긴 칼들을요. 그 우리 신발장 우리가 서 있던 그쪽 방향으로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한 15개, 16개 정도는 던지신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칼을 계속 던지는데 그 칼 방향이 계속 일정해요. 계속 던지다가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가시더니 몇 개 더 가지고 오셔서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칼날이 바깥을 향하다가 계속 던지시다가 이게 안쪽으로 딱 향하는 거 하나 나오니까 됐다. 이제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너네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어깨에 탄 어떤 여자가 보이더라. 딱 보니까 그냥 잡힌 것 같았고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무속인인 거 알고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어깨에 타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아.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문을 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네. 어머니가 부적을 태우시고 연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제가 방문을 열었잖아요.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그 친구 어깨에 타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제가 실수로 문을 열었을 때 나와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다가 제 무속인 아들이 너 어깨에 타서 이제 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후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 이후에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떠돌아다니지 않을까요? 부유령이 되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소멸시킨 건 아니니까.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도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문을 연 건 맞는데 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친구 어깨에 탔다는 그 귀신은 우리 집에서 나온 귀신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냥 추측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그 방에서? 이 방이 저한테는 소소하게 일어났는데 그 귀신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담이 세졌어요, 그 이후. 아. 그냥 막 이상한 현상이 제 눈앞에 일어나거나 누가 나한테 말을 거는 말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후도. 근데 네. 그때마다 그 욕을 막 시원하게 해버렸거든요. 저한테는 딱히 이상 현상이 이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세졌네요. 그쵸? 자, 오늘 라키님의 3가지 세트 이야기 정말 재밌고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멋져요. 강해졌군요. 강해졌습니다. 자, 라키님 이야기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라키님의 다음 참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바. 삼바. 자, 라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봉화, 경북 봉화군의 도깨비 이야기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고정 댓글로 제가 선정을 해놨어요. 네네. 왜 선정을 해놨냐면 라키님 이야기를 듣고 뭐 무슨 그 시대의 횃불이냐 또는 무슨 5만원권이냐 이 5만원권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영상 댓글에도 남기셨는데 지금 계신 분들 위해 가지고 한번 육성으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횃불을 드셨던 이유는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거기가 되게 산골 마을이고요. 그 야산을 이제 밤에 건너가다 보면은 삼진승들이 이제 출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 횃불이 이제 삼진승을 쫓는 효과가 있어요. 동물들이 이제 불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그리고 두 번째로 5만원권은 아니고 5만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폐 5장. 그러니까 네. 이야기에서 분명히 5만원을 받았다 했는데 무슨 5만원권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꼼꼼하게 뭐 해드리면 좋죠. AS 아, 애프터 서비스로 또 라키님께서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